지금 혹시 실습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면 상담심리학 실습실은 이미 만들어진 데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와 그 실습실 앞으로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학생들도 충분히 교수님과 협의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들어진 실습실의 앞으로의 사용 방안이나 아니면 만들어질 아동복지학과의 실습실의 사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그 실습실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실습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좀 생각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둘 다 실습실 꾸리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상담실은 그 3층 엘리베이터 옆에 지금 꾸려져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406호에 장판 깔고 지금 기구 드리려고 하신다면 한성신 교수님이 이렇게 심리검사지와 그 아복 교구들 사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 실습실은 막 꾸려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강경미 교수님 혼자셔서 아직 좀 다른 사업도 하시느라 많이 대학원장이나 이런 거 하시느라 벅차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복은 아직 완전 꾸려지지도 않아서 그것도 일단 되고 교수님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영학부 그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저는 경영정보공학번 이승준입니다. 공약 4번에 보시면 졸업하신 선배님과의 유대 강화를 위하여 신청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혹시 선배들이 도와주신다는 분이 계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이거 준비 프로그램은 제가 작년 한원제 때 쓰린 선배님들과 같이 1년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각 경영에서 크게 5분야로 나뉘는데 각 분야 선배님들 9학번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최소 한 5분에서 6분 이상이 도와주신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선배님들 사비를 이용해서도 도와주신다까지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중복 안 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럼 네, 경영학부 스터디 공간이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남는 자리 있냐고? 우선 원래 여기 ATM 기계 있는 옥상이 경영학부 실습실로 유지됐다가 올해 지금 교수님들이 잠깐 사용하신다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지금 1년째 빈 공간으로 바꿔서 다시 달라고 했고 일부 교수님께서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되게 학교가 지금 공간이 없고 가포화된 상태라서 이런 공간이 학부마다 다 필요한데 되게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학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교수님들이 그냥 대다수의 학생이 모른다고 해서 뺏어 가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래 학기 경영학부 옛날 선배 때부터 존재했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던 08학번 안홍일 선배나 이런 분들도 다 이거 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데 네. 경영학부 실습실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원래 공부 소그룹에 대해서 지원하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원래 그걸 이용하는 팀들이 다 경영 소그룹을 해서 공부해서 평점 4.0 이상만 받아서 공부하는 그 선배님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공부하고 토의하고 이런 정도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학부 학생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장님.
사회복지학부 공부하는 박동민이라고 합니다. 그 1번 분야별 그룹핑 소그룹 피움인데 이게 지금 메인 공약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거는 관심 분야별 지원을 받아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오는 자원이며 자원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배님들과 연계에 힘쓰겠습니다인데 메인 공약이신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 아니었나 하는 질문입니다. 네, 관심 분야별로 지원받는다는 얘기는 돈을 지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학우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청받는 걸 지원받겠다고 쓴 거고요. 네, 그리고 선배님들과 연계에 힘쓴다는 얘기는 선배님들과 이제 필드에 나가 계신 선배님들과 연결을 해서 연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같은 질문인데 지금 연계를 갖겠다고 하신 거에서 마무리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메인 공약이시잖아요. 메인 공약은 여러분이 갖고 나오신 최고의 공약이셔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공약이 아니신지라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당선이 된 후에는 졸업한 선배님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시잖아요. 거기서 직접 저희가 뛰어서 선배님들에게 저희가 이러이러한 공약을 갖고 있으니 후배들이 선배님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관심을 갖게끔 한 다음에 서로 MT 때쯤에 홍보를 해서 지원을 받은 후에 연결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MT 전까지는 졸업한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기관 섭외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기관 섭외가 되면 MT 때 지원을 받아서 학우 여러분들과 연계를 맺을 생각입니다. 그럼 그 말은 이제 아직은 자원이 없다는 거 맞으신 거죠? 그거 인정하신 거죠, 그러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아니요. 그러니까 네. 네, 사회복지학부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모자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2학년 1, 2학부 정성화라고 합니다. 앞서 물어보신 거랑 좀 비슷하게 저도 공약 1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소그룹 스윙에서 작년에는 서기로 그리고 지금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있는 단원으로서 스윙의 현 실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작년에 비해서 일단 저희 예산이 85% 이상 축소가 됐어요. 학생의 예산이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학생회에서 소그룹을 많이 지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MT 때 소개하는 시간 주신 거 이외에는 따로 지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한되어 있는 학생의 예산 사정에서 굳이 피움 또 만들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피움은 지금 졸업하신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소그룹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학술 소그룹이 사모나이즈가 있는데 왜 또 중국적인 소그룹을 만들어서 학생의 제한되어 있는 예산 내에서 다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하모나이즈에 관해서는 하모나이즈 단장님과 제가 처음에 이 공약을 내세우기 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하모나이즈 단장님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선배님들과 연계를 하고 공부할 저희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모나이즈에서 같이 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답변에 하모나이즈의 원뜻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연계라고 선배들과 만남과는 하모나이즈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을 하셨고요. 스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봉사 동아리입니다. 봉사 동아리인데 거기서 제가 교수님께 저희 현재 봉사 동아리 소그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지금 그게 분야별로 그룹핑 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각자의 분야가 다른데 억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 학생들이 분야별로 조금 더 세분화하게 세분화적으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룹핑한 후에 선배들과 만나고 공부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피움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상으로는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모나이즈 단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하모나이즈는 예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 개는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부 학생의 이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분은 있으신가요? 네, 나와주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신학과 1학번 김기수입니다. 저는 책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하기 때문에 책풀을 원래 신학부는 화목금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빈 3개를 다 들어야, 3개를 무조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요 야간을 듣고 있어요. 물론 집 가깝게 살긴 하지만 수요일 수업 하나도 없거든요. 수요일 6시 오고. 그리고 다른 복지수문교육과 1학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야간에 있는데 10시 반에 와서 책을 들고 그 긴 시간 동안 혼자서 방황하고 같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시스템 차원에 관련된 공약은 없는 건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이 질문의 요지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일인데 저는 교무실에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풀에 관련된 것은 신학부 학생회의 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교무실 일환이고 학교 측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책풀에 관련해서 어떤 개선점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대답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교무실과 합의해서 필요하시다면은 어느 정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도 이미 교무실에서는 내년도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많은 결론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거의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한 번 질문 더 받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아, 잘생겼다. 예, 저는 일단 공약 중에 1번이 환경정리거든요.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교내의 휴지를 줍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재작년에 학생회, 또 임마누엘 신학부 학생회도 했었고 또 올해는 조이프를 하고 있는데 학생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교내 청소한 부분이 전 학부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저희도 굉장히 못한 부분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거는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다른 학생회 분들 또 당선되신 분들이랑 합의하셔가지고 이건 다 같이 진행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질문 드릴 겁니다. 이제 열린 학생회를 사실 저 임마누엘 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열린 학생회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행사하면 가장 안 모이는 게 또 신학부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도 일단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열린 학생회라는 이런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을 조금 제가 작년 정책토론 때도 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학생들을 조금 더 좀 잘 그렇게 연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또 올해 사경의 제목이 연합이었는데 연합을 한 이후에도 또 사경회를 갔다 온 이후에는 굉장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흐지부지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열린 학생회 저도 해봤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학생회 그 실에 일단 안 와요. 굉장히 무슨 뭐 MT 때 저 못 갈 것 같아요. 사유서만 내려오지 절대 학생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가지고 학생회 실로 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회 실을 활성화해가지고 학생들을 오게 할 것인지 조금은 약간 그런 홍보적인 차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환경 정리는 저희가 낸 공약이긴 한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는 회의하기 전에 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 휴지를 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나온 계기를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신학부라서 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듣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다친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저희가 깨끗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저희가 신학부 학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그냥 뭘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신학부 학생회의 좀 특수성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게끔 하려는 차원에서 마련한 그런 공약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소를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겠다는 거지 절대 깨끗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열린 학생의 질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지금 학생회를 이제 얼마 전에 사퇴해서 학생회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연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신학부 학생들이 확실히 성서관 자체를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서관도 안 오는데 학생회실 어떻게 오겠느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역사상 사도들이 영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나 많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많이 공지하고 많이 광고하고 많이 이렇게 이끌게끔 하려고 연계해서 소그룹 지원이라는 공약을 낸 것입니다. 소그룹을 신청을 해도 사실 저희가 공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학생회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신학과라서 신학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신학과에는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는데 무조건 소그룹을 해야 돼요. 강제로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이왕이면 학생회실 써라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건 거예요. 네, 좋은 질문 되셨을지.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아리연합회 입후보자에게 질문하실 분 다른 분 없으신가요 또? 네, 저기 보라색 입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성교학과 공부학과 한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신학부한테 질문이 있었는데 동아리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 보면 많은 동아리가 있잖아요. 근데 정동아리가 있고 준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어볼에 같은 경우에는 에어볼은 농구를 이제 목적으로 한 동아리인데 지금 이제 남자 하루가 다 군대를 가버리는 바람에 자매들만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매들이 이제 농구를 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동아리에서 많은 동아리 방이나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아리에 대해서 에어볼이나 이제 좀 뭐 하늘배 뭐 등등등 좀 잘 참여하지 않는 동아리에 대해서 좀 준동아리로 강등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동아리의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저희 동아리 연합회에서 그 강등 절차는 애초에 모든 동아리 회장들이 모여서 회장단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에어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또 그 동아리 취지 자체를 맞추지 못하는 동아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단 회의 회부시킬 생각입니다. 네, 퇴부시키기는 하는데 이제 제 의견은 그렇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에어볼 같은 경우는 하늘패는 지금 모두 거의 다 사람들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기계들만 좀. 하늘패는 지금 준동아리예요. 아, 네, 준동아리로 듣군요. 죄송합니다. 네, 에어볼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OT 때 이제 자매들이 앞에서 춤추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있어요. 동아리, 네, 정말 제가 동아리를 사랑하는 건 저도 올해 출신인데, 네, 동아리가 이제 네네네, 그거는 네, 나중에 듣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일단 회장이나 총무나 부회장이 아니라서 회장단 회의도 못 들어가고 있을 뿐더러 그 동아리의 자세한 그 실정 또한 이렇게 자세히 파악하기 힘든 게 실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제가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아주시고 좀 많이 개선해달라는 부탁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리연합회 또한 분. 사회복지 1학번 이동혁인데요. 여기 정보국장으로 있으실 때 공식적인 행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써있는데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저희가 한번 공식적인 행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을 남기고 저희가 전달을 받았는데 저희 밴드 동아리 특성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여기 앞으로 기회를 잘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궁금해서 정확히 어떤 답변을 공식적인 행사가 들어왔을 때 저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사실 그게 이번에 회의 때도 잘 나오기 힘들었고 사실 저희 소통 부족의 문제였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거나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가 대외적으로 이제 연합 동아리 연합회 같은 것도 있어요. 서울시 연합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최대한 빠르게 소통을 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길거리 공연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신다고 써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2번을 길거리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2번 다 학교 측에서 제재를 받았거든요. 둘 다 동연이 관련된 행사였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학교 측에서 제재를 안 받고 지원을 해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는 일단 먼저 사실 길거리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 시간에만 그래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행사 계획서를 내서 이제 셰프실을 대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음 문제로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 이제 청년학생의 질문하실 분. 열정적으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아동복지학과 10학번 이다롱입니다. 저는 총여학생회를 엄청 지지하는데요. 단위 후보도 단위 후보지만 여성 학생들을 위하여 만든 학생회이므로 저는 여성이므로 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부회장님께 13학번이시죠? 잠깐만 질문을 하자면 혹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다면 어디서 저희 학교에서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지?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총 여학생회가 모른다는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한데요. 학생처에서 성폭행 관련돼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담사가 상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야 오는 건데 솔직히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갔을 때 학생처에 가서 제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총 여학생회가 내놓은 펄유라는 것이 오피니언스 언더스탠딩인데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 공약 자체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약이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총 여학생으로서 정말 답답했던 게 자판기 하시잖아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공약들을 왜 유지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자판기 사용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죠? 대답해주세요. 자판기에 관련된 거는 지금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용품이 여성용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뽑지 않아도 학생들한테 주고 있어요.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필요하다고 주고 있는데 굳이 돈을 받아가면서 총학생회가 받아가면서 굳이 자판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여성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총여학생회가 뭘 하는지 나와있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들을 왜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왜 자판기 이외에 내걸 공약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자판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는 제가 또 가끔 이용하기 때문에 좀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많은 학우님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좀 더 안에 있는 물품들을 바꿀 계획을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속 총여학생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솔직히 굳이 그냥 총학에 여성국 하나 만들면 되지 굳이 총학생회가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공약도 미비하고 그리고
내생 공약이 몇 개, 한 2개밖에 없는데 총 여학생이 똑같이 학부 지원비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동아리연합회는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이 되게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아리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총학생회는 그거보다 많은 여성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학교에 여성이 많고. 그렇기 위해서 만약에 정책을 수정할 수 있으면 이거 이해 말고 여성들을 더욱더 대변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해주십시오. 네, 조회장님. 신학과 1, 1학번 임정은인데요. 저희 휴게실 청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저희 지금 악취 제거도 방향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방번질 청소도 지금 학생 회원들이 참여가 많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하실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물티슈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자판기로. 근데 이걸 또 설치하는 거는 지금 휴지가 설치됐는데도 청결이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굳이 물티슈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약에 수면실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안이 좀 많이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휴게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휴게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휴게실을 가게 꺼려진 게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근데 이게 방향제로도 설치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는 냄새를 많이 빨아들인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이나 그런 데서 커피 찌꺼기 갖고 와서 여러 군데 놓을 생각이고요.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휴지로 잘 안 닦여요. 그래서 학우님들 음식물을 흘리고 나게 되면 이제 잘 안 닦이고 또 물을 떠와서 한번 해야 되는데 물티슈를 설치하게 되면 학우님 더 쉽게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물티슈 설치를 공약에 내어놨습니다. 네, 그러면 물티슈를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판매율도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그 물티슈를 가지고 그 앞에 저희가 물티슈를 제공받게 되면 거기다 이제 학생의 이름을 적어서 학우님들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3번 공약 질문은 부회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게시설 이제 수면실인데 여자들이 자고 있을 때 남자들이 들어왔을 경우나 또 저희 카페 이제 레일이 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남자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흐지부지 됐거든요. 근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네, 일단 수면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많이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고 자고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모자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해본 방안으로는요.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벨을 설치해서 경비실과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학생초와 이야기한 후에 근로학생을 배치해서 남학우들이 잘 들어올 수 없도록 보안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위치를 어디에 설치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수면실을 학생초 한번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원래는 그 휴게실 옆쪽에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까 들었다시피 무산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걸 포기하진 않고 이야기를 나눠보긴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다른 장소를 꼭 물색해서 수면실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중학생의 기호 2번에게 질문하실 분? 중학생에 할때 남자분들 질문 안 받고 여자분들만 질문을 받아서 남자분들도 질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명씩 받았는데 아까 손을 계신 분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겁니다. 2개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학생으로 여학생의 질문만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아동복지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1학번 이상입니다. 네, 여성용 수면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부별로 실습실도 없는 상태에서 여성용 수면실을 어떤 공간을 설치할 것이며 여성 전용 수면실을 설치하는데 근로를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고 지금 학교에 여자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총 여학생이가 여자들을 위한 학생이라고 여자들이 편향적으로 가라는 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면 혹시 남자분들 반발이나 아니면은 이 공약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좀 충분한 준비를 하신 것이고 앞으로 애초에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실효성 있는 공약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다른 학부 실습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많이 와서 배웠고요. 그 남성 학부님의 반발을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당선이 되면 나중에 한번 총학생회 분들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서 남성 수면실도 좀 잘 얘기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대로 답변을 못해드려서. 네, 됐습니까? 절대 편파적으로 여성만 선택한 게 아닙니다. 네, 이제 드디어 총학 기호 2번 질문하실 분. 열정적이지 않은데. 네, 저기 부회장님, 사업 부회장님. 사회복지학과 1공학번 박지혜입니다. 공약 중에 사회복지를 위한 약속이 있는데요. 그 1번 다양한 특강 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사회복지 자체가 특성이 되게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다양한 거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셨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강을 생각하고 계신지랑 옆에 이제 사회복지 학생회와 연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회복지 학생회랑 이야기가 된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회복지학부랑 아직 확실히 얘기된 상태는 아니고요. 사회복지학부가 제가 일을 하면서 특강을 개설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주문이 회의나 아니면은 학생처와의 만남을 통해서 특강 개설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아직 당선이 된다면은 그 같이 사회복지학부와 같이 학생처와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필요한 특강을 개설하는 데 힘을 실어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공 소그룹 지원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학생회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그 소그룹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총학생회가 그걸 좀 더 지원을 해서 그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특강 개설이라는 것 자체가 뭘 하나 개설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강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강사를 한 번 섭외할 때도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있어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지원까지 생각을 하시고 올리신 건가요? 이게 학교가 지금 특성화 사업 지원 정책으로 국가에서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의견을 사회복지학부 쪽에서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안 짜가지고 이번 연도는 실행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예산안을 그 실행이 되기 전에 미리 학교 측에 알려서 특강 개설하는데 그런 특성화 사업 지원되는 지원금 중에 일부분은 사회복지학부 특강 개설에 쓰여지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근데 지금 사회복지 특성화 사업이 있는지 없으신지 아직 저희 부회장님께서 정확히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1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이제 사복 학생에서 사복의 행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뭐 유목지라든지 뭐 종합복지, NGO 단체, 뭐 청소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다양한 특강 개설, 이제 종류별로 들을 수 있는 특강 개설은 이번에 정말 학생회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명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총학에서 사회복지 학생회에서 연결해서 이러한 특강을 주기적으로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방법을 더 이제 연구를 해서 총학생회와 사복학생회가 연계해서 이러한 특강 개설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제 취직과 이제 실습을 나갈 때 사복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